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흐로닝언과 고어헤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1위의 흐로닝언입니다. 원정에서의 약점을 딛고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페이스를 쭉 유지하는 것이 과제인데요. 원정에서의 약점을 공유하는 고어헤드를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적인 태세를 취하는데요. 일단 내려앉고 전방으로 롱볼을 연결하는 타입입니다. 이 롱볼의 주요 수취인은 라르센, 여기에 유스에서 모르텐셴을 콜업했는데 공중볼 경합에서 1분 만에 2회로 승리하는 등 새로운 공중전 무기를 얻었습니다. 고어헤드가 세트피스 실점 공동 2위에 랭크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데드볼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확률에 의존하는 공격 방식이라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죠. 홈에서도 9경기 7득점에 그쳤는데요. 다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홈에서 내려앉는 덕분에 홈 실점은 유의미하게 줄었습니다. 원정 실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인데요. 페이에노르트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만큼 홈에서는 확실히 승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삼선 라인들이 하프라인을 넘어가지 않고 수비에 집중하며 실점을 억제하는데 총력을 다하죠. 그러나 홈에서도 무실점 경기는 2차례밖에 만들지 못한 만큼 실점 가능성은 작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1실점 안쪽으로 억제가 가능합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리그 13위의 고어헤드입니다. 6경기째 리그에서 승리가 없죠. 승점은 서로 동일하지만 최근 기세에서는 확실하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팀의 사기가 내려간 상태에서 약점이 뚜렷한 원정 경기를 펼치는데요. 승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팀도 원정에서는 잠그는데요. 3백을 기반으로 측면 수비에 많은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죠. 전체적으로 센터백들의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공격수 린드버그도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며 수비를 도와줍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측면에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죠. 최근 경기에서도 자기 진영에서 볼을 뺏긴 횟수 중 10회가 양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측면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공을 빼앗기니 중앙이 텅 비어버린 것이죠. 세트피스에서도 많은 실점을 하는 만큼 세트피스 비중이 높은 흐로닝언이 공략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실점 가능성은 높은 편인데요. 측면 비중이 높은 만큼 중앙 빌드업이 잘 되지 않고 있죠. 카르도나가 부상에서 복귀한다는 소식은 있지만 2달 이상 경기에 출전을 못한 터라 폼이 멀쩡한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12경기 한 골이라는 기록은 주전 공격수라기에는 초라한 기록이죠. 원정에서 소극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찬스를 잡을 가능성은 적겠습니다. 무득점 경기가 유력합니다. 결장자는요, 크로우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득점 양상의 지루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5 언더는 유력하고요. 두 팀 모두 다득점과는 인연이 없기도 합니다. 승부에서에서는 흐로닝언의 근소한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트피스, 상대 중앙 빌드업의 부실함 등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요. 그러나 흐로닝언이 -1 핸디캡을 가지고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언더가 가장 확률이 높은 픽이고 흐로닝언 승, -1 핸디캡 무승부가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빌럼과 발베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5위의 빌럼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죠. 리그에서 10연패이고요. 승리하지 못한 경기는 13경기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초반에 벌어놓은 승점으로 아직 강등권에 빠져있진 않지만 이 페이스대로라면 곧 강등권 진입이 유력합니다. 최근 페이스가 좋은 발바이크라 승리 가능성은 적고요. 후방 라인 붕괴는 심각한 수준이고요. 상대에게 제대로 된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냉정을 잃었는지 레드카드를 받는 횟수가 리그에서 가장 많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2개의 레드카드를 받았는데 내주는 슈팅의 거의 40%가 골문으로 향합니다. 골키퍼의 선방률도 밑에서 3번째이니 많은 실점이 따라오는 것은 필연적이죠.
홈에서는 실점이 조금이나마 줄어든다지만 무실점 경기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공격진의 집중력도 낮습니다. 유효 슈팅 개수가 리그 최하위고요. 유효 슈팅 비율도 리그 최하위입니다. 리그 꼴찌 지불로를 상대로도 유효 슈팅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지금 빌럼의 현 주소죠. 드리블러 누넬리도 7경기째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빈약한 피지컬 때문에 1대1 경합에서 고전하는 상황입니다. 득점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자, 다음 리그 12위의 발바이크입니다. 2경기가 취소가 되고 나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을 경기 취소로 반전시킨 셈인데요. 원정이지만 흐름이 최악인 빌럼을 만났습니다. 현재 페이스대로라면 승리가 유력합니다. 원정에서 득점력이 더 살아나는데요. 슈팅 숫자는 원정에서 더 적음해도 슛 전환율은 원정이 더 높습니다. 최근 6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득점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요. 3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선의 숫자를 경기마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데가르, 크라머의 호흡이 좋고 스토커스도 교체로 주로 나왔다가 최근 선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득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수비진도 제법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중원 자원들이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1차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데가르도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중원 싸움과 수비에 공헌하죠. 덕분에 인터셉트 수치가 리그 2위로 최대한 상대 진영에게 공을 빼앗아 공격으로 연결하는 것을 과제로 삼습니다. 3백은 하프라인을 넘어가는 일이 없이 수비라인 형성에 집중합니다. 상위권 팀에게는 전력 차이 때문에 잘 먹히지 않지만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2승 3무를 기록하게 만들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실점 아래로 실점 억제는 가능하겠습니다. 결장자 바카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바이크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최근 성적도 발바이크가 압도적이며 하위권을 상대로 발바이크가 패배하고 있지 않죠. 다만 발바이크도 다득점에 특화되어 있는 팀은 아닙니다. 따라서 2.5 언더가 유력합니다. 다만 마이너스 1 핸디캡을 걸고 발바이크의 승리를 예측해볼 정도로 스코어를 벌릴 수 있을 듯 하고요. 발바이크 승, 2.5 언더, 발바이크 핸디 승 모두 좋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위의 도르트문트입니다. 뮌헨이 멤버에 비해 압도적이진 못하지만 악재가 가득하죠. 여기까지 꾸역꾸역 올라와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부상 악령을 아직 떨치지 못해 기복이 심하지만 리그에서는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이라는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지만 일단 승리 가능성은 높습니다. 홀란드가 빠집니다. 그런데 대체자인 말런의 득점력은 빈말로라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근 5경기에서 득점이 없으며 만들어내는 슈팅도 거의 경기당 3개에 가깝게 적습니다. 지금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원동력이 없어진 셈이죠. 말런이 직전 경기에서 2도움을 기록하며 폼을 끌어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포가 빠진 상황에서 다득점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죠. 부상자 속출로 팀 조직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진의 누수가 심각했던 편인데요. 게레이루, 훈멜스 등 핵심 수비진이 모두 이탈했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3백을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잔의 부상으로 3명의 미드필더를 구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죠.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익숙치 않았던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바람에 실점률 통제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수비 자원들이 대부분 돌아왔지만 아직 조직력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실점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장자는요, 잔, 홀란드, 모레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3위의 레버쿠젠입니다. 3강이라기에는 조금 민망하죠. 2위보다는 오히려 4위에 가까운 상태인데요. 휴식기를 마치고 페이스는 좋습니다. 빽빽한 순위표에서 챔스권을 사수하는 것이 목표인데 다만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점 3점은 어렵습니다. 득점력은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온 쉬크가 그야말로 미쳐 날뛰고 있죠. 비르츠도 자신이 중심이 된 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는 중입니다.
다만 비르츠가 나이가 어려 페이스 조절이나 후스랄 로테이션 문제로 인해 최근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쉬크가 활동량에서 강점을 보이는 선수는 아니라 많은 역할을 짊어지는 것은 오히려 부담일 수도 있죠. 다만 프림퐁의 지원을 받는 디아비의 오른쪽에서 공격 활로를 풀 수 있습니다. 상대 수비력을 감안하면 득점 가능성은 높죠. 수비진은 불안정합니다. 후반전에 실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감독이 교체 선수를 쓰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입니다. 레버쿠젠은 리그에서 벤치 자원이 뛰는 시간이 가장 적은 팀인데요. 휴식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후반기에도 이런 기조가 지속된다면 주축 자원들의 방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일단 그 징조가 후반전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점 가능성은 높게 봐야 하겠습니다. 결장자는요. 루네프, 파울리뇨, 아즈문, 탑소바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픽은 2.5 오버입니다. 전력도 제법 비슷하고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오버를 기록했죠. 양팀 수비력 약화가 양팀에게 많은 득점 찬스를 제공할 것인데요. 승부 예측으로 넘어가면 무승부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홀란드의 대체자인 말런이 얼마나 동료들과의 호흡을 맞추는지가 관건인데요. 승부 예측은 쉽지 않아 승무패, 핸디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1 핸디캡을 걸고 레버쿠젠에 베팅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버를 주력 픽으로 삼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다음은 로리앙과 랑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 19위의 로리앙입니다. 강등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어 팀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저하된 모습이죠. 멀리 보면 15경기째 리그 승리가 없습니다. 안 좋은 분위기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는데 랑스를 상대로 긴 무승 행진을 끊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득점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 중인데요. 기회를 만드는 빈도도 적지만 기회를 살리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의 차이가 가장 나쁜 팀인데 로리엔테가 9경기째 득점은 고사하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포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모습인데요. 슈팅이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리그에서 4번째로 슈팅이 이루어지는 거리가 멉니다. 박스 안으로 진입을 어려워하는 모습인데요. 득점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홈에서는 승점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따라서 점유율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실점률은 유의미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홈에서 원정에서보다 3배 적은 실점을 기록하는 중인데요. 수비 방식은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다만 압박이 성공하는 빈도는 낮습니다. 1대1 경합에서 약점을 보이는 중이고요.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실책을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 집중력도 좋지 못합니다. 실점 가능성은 높게 봐도 좋겠습니다. 결장자는 아베르겔, 오타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9위의 랑스입니다. 리그 6경기 무승 행진을 끊고 연승을 달리나 했지만 금세 연승이 끊기고 말았죠. 그래도 아직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원정이지만 기복 없는 득점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죠.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득점력만큼은 기복이 없습니다. 홈 19득점, 원정 17득점으로 양쪽에서 고르게 득점을 기록 중이고요. 유효 슈팅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격진이 집중력을 잘 살려가는 모습인데 포파나가 국가대표팀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온 것도 호재입니다. 무인가와의 좋은 호흡으로 다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요. 원정에서의 실점은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강등권 팀을 상대로도 2경기 3실점으로 원정에서의 실점률은 꽤 높은 편이죠. 원정에서는 점유율을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압박 성공 빈도가 떨어져 상대를 자신들의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는 것을 잘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2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왔다는 데서 실점과는 관계없이 랑스의 승리는 유력한 편이고요. 그래도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결장자는요, 가나고 파리네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랑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실점 승리까지는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최근 맞대결 3경기에서 모두 2.5오버를 충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2.5오버 가능성은 높습니다. 로리앙의 득점력이 나쁘지만 랑스의 실점 기록을 보면 랑스의 플러스 1 핸디캡 승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랑스 승, 오버를 주력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스와 클레르몽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위의 니스입니다. 컵 대회에서 파리 생제르맹까지 잡고 자신감을 완전히 충전한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리그 1위까지 도달하는 데는 무리지만 2위 자리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르세유가 패배하며 승점 차가 2점으로 유지된 것은 다행이고요. 클레르몽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리그 최소 실점 공동 1위인데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며 수비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공을 많이 가지고 있어 티는 잘 나지 않지만 압박 성공률도 좋은 편이죠. 다만 라인을 올리는 성향의 팀에서 뒷공간 노출의 약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홈에서 실점률이 나쁜 편으로 경기당 1점이 넘는 실점률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상위권 팀을 홈에서 많이 만났다는 것은 감안해 줄 만한데요. 하위권 팀인 보르도, 메스 두 팀을 상대로는 2경기 1실점으로 괜찮은 모습입니다. 무실점 경기도 기대할 만하죠. 결장자는요, 스탱스, 로사리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리그 15위의 클레르몽입니다. 렌을 2대1로 잡아내며 일단 한숨 돌렸죠. 순위는 15위지만 강등권과의 차이가 승점 2점 차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한 경기 삐끗하면 바로 강등권으로 추락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실점률은 좋지 않습니다. 원정에서 점유율을 조금 내려놓는 편이지만 실점 억제에는 큰 효력이 없죠.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요. 10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도 없으며 2실점 이상의 실점을 한 경기가 5경기에 달합니다. 전력상으로 상위에 있는 구단들을 상대로 매우 고전하는 모습이죠. 니스를 상대로도 멀티골 실점은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장자는요, 알레비냐, 바요, 카우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스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클레르몽의 공격력으로 니스의 수비벽을 뚫기에는 무리죠. 최근 니스가 리그 5경기 연속으로 2득점 이상을 하고 있어 마이너스 1 핸디캡을 걸어도 니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3득점 이상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힘들어 리스크는 있는 선택이죠. 이를 감안하면 스코어는 2.5 언더가 가능성이 더 높은 편입니다. 니스의 승리를 주력 픽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